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네, I'm student 10 웬스데이 대전. 네, 이번 주는 책 한 권 하실래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희망의 책서전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교육학과 강신재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네, 그리고 귀엽게 생기신 청강생입니다. 네, 김두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두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첫 방송 어떻게 우리 김두원 변호사님은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예. 오늘은 편하게.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뭐 보신 분들 반응이 있었던가요? 네,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유발 하라리 등이 하는 초예측이라는 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봤다면 오늘은 좀 전혀 방향이 다른 책인 것 같아요. 네. 제시 이야기라는 책인데 우선 이 제시 이야기 어떤 책인가요, 교수님? 아, 사실 제가 책을 고른다면은 안 봤을 책인데 김신일 목사님이 선정 그 북챌린지 할 때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광복 운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참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너무 잊고 있었구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됐고 어쨌든 독립운동가의 그 딸에 관한 육아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시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독립운동가의 딸님 그렇죠.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 만화의 시작, 그러니까 만화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 이야기의 시작이 그 독립운동가의 부인이 자기 딸 이름을 이제 제시라고 짓고 그 제시가 또 자라서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김현주 씨라고. 그래서 그 딸이 지금 미국에 그 한인 학교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그러니까 할머니의 좋은 뜻을 또 이어받아 가지고 제시가 또 딸을 잘 키웠고 어떻게 보면 3대 그 여성들의 정서와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육아 일기를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얻을 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참 읽어볼 만한 책이다. 네.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제시 아까 이제 독립운동 그 항일운동 하는 기간에 육아일기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렇게 잘 반영한 이제 그런 그렇죠. 책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제시가 그 얼핏 들으면 영어 이름이잖아요. 근데 또 영어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제시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미국에 많죠. 네. 여자 이름으로. 예. 근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시의 아버지의 그 돌림자가 그 자녀들 돌림자가 제자였대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한자로 뭐 민재 뭐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붙인 거고 둘째 이름이 또 제니예요. 근데 이름이 영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그 또 거기 당시에 외국인들의 또 이렇게 교류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제시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그 신철도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는. 교수님 그쵸. 유학생을 하셨으니까. 네, 철 발음을 특히 못해요. 치요. 아니 교수님은 혹시 뭐 다른 예명이 있으셨나요? 옛날에 강? 그냥 캥? 그러니까 출이라고들 많이 썼어요. 출, CHUL로.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거의 다 강신출 이렇게 이상하게 읽어요. 그래서 어로 처로 하게 하니까 EOL로 해야지 그래도 치올 이렇게 돼요. 치올. 그래서 EOL로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외국 유학 가기 위한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서강대 어학원인가 거길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한자로 다 그러니까 설명해줬죠. 예.
신은 믿을 신자고 철은 철학할 때 그걸 밝을 철자다. 그랬더니 영어로 생각하면은 철은 belief, 종교고 신앙, 그리고 철은 철학이다. 그랬더니 philosophy, 그게 이제 뭐 그 학문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이름을 따서 feel이라고. feel. 네. 그래서 네. 미국 가서도 그 미국인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feel이라고. 우리 김도 변호사님도 두 헌도 발음이 외국 발음 헌자가 좀 어려운 발음에 속할 건데 그래서 제 외국 이름은 허니입니다. 허니. 그거는 괜찮네요. 허니. 예. 허니와 필이 지금 제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네. 우리 딸이 진 거는 체리. 체리? 예. 철이를 아까 허니 하셨으니까 철이 허니와 체리. 저는 그냥 진호입니다. 진호는 상대적으로 발음하기가 그렇게 진호.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얘기가 딴 데로 샜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책의 의미는 물론 뭐 육아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과거에 뭐 안네 프랑크의 안내일기 같이 그 배경에 있는 네. 아이를 키우는 그 배경에 있는 그런 항일 독립운동 할 때 시대상 특히 이분들이 뭐 상해 임시정부 중심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가치가 높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해외 망명하면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도 망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독립운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상해 중심으로 그리고 저쪽 뭐 만주 이런 데서 이제 그 독립운동들을 했는데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 리가 없었죠. 그렇죠, 그냥 아무래도. 그쪽에서 뭐 김구 선생이 거기다 상해 임시정부를 뭐 수립했고 뭐 그 독립운동 하면서 그 저기 밀정 이런 걸 파견하고 뭐 이런 우리 영화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주로 한국에서 독립운동 했던 장면들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그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 속에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남편은 그렇게 독립운동 하느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뭐 일본, 미국, 뭐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각지를 이렇게 돌면서 피난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독특하게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잠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책을요? 가지고 네. 오신 것 같은데 이게 펼쳐서 보여주시면은 겉에는 이렇게 그 검해요. 그래서 검해요. 그리고 이 여기에 첫 번째 이제 좋은 그림이 이게 왜 삼국지도 보면 맨 앞에 그림 있죠. 이것처럼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주인공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피난을 생활을 했는지 그 경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부터 시작을 해서 가흥, 항주 일로 갔다가 또 남경으로 갔다가 장사, 그다음에 광주, 우리가 아는 그 중국의 이름들이죠. 그다음에 유주, 기강, 그리고 중경으로 최후 그 피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남경으로 돌아와서 해방을 맞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그 일본에 그 당시 일본이 중국에도 침공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난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폭격이나 이런 것들 네.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된 게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그 각 도시를 갖다가 공습을 해요. 비행기로. 그래서 폭격을 하면서 그 위험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좀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고 계속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계속 일본군은 쫓아오면서 계속 공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 근데 제시라는 아이가 드물게 이 그 피난군 사이, 그러니까 피난민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아이를 보고 어떤 삶의 희망, 그 미래의 어떤 그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감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한쪽에서는 또 자라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서 그런 면이 또 이게 두 개념 죽음과 삶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책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이게 이제 그 독립운동가 양우조 선생하고 최선화 선생 그 부부의 육아일기 제스의 일기가 원작이고 네. 지금 교수님 보이신 책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화로 이제 만들어진 그 책인 거죠. 그렇죠. 이 박건웅 약간 선생님이 이제 쓰신. 박건웅 선생의 각색은 좀 한 것 같은데 원작에 가깝게 이제 만화 그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근데 양우조라는 그 독립운동가는 MIT 공대를 나온 그 당시에서는 오. 아주 수재죠. 그리고 실제 또 미국에서 돈도 벌었대요. 사업을 해서. 근데 이제 자기 조국이 그 위기에 처한 거를 보고 그렇게 자기 혼자 편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귀국을 해서 그 최선화 씨를 만났는데 최선화 씨는 이제 또 그분도 상당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화여전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양우조하고 만나서 선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최선화의 아버지는 그분도 또 대단한 인물인데 동경제대 수석 졸업한 수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면식이라고 그러나? 네.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그 선뜻 딸을 저 정도 그 조국을 사랑하는 사위면은 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나이 차이도 14살이나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근데 워낙 이제 양호조라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니까 거리낌 없이 그냥 결혼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 이분 또 이 두 커플이요 한 커플인 거죠. 이 두 분이 이제 한 커플인 거니까 그 결혼식 주례를 누가 봤는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 예, 김구 선생님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시라는 그 친구는 뭐 지금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친구라고 뭐 하지만 네. 그 아이 제시는 굉장히 여러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부모님과 그럼 주변에 그죠. 좋은 일 하시는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웬만한 축복을, 분들 이동영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그 안아주기도 했고 그 축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많이 전개가 되죠. 그 독립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이 다 거론이 돼요. 그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혹시 요코 이야기라는 책 아시나요? 그 얘긴 들어봤어요. 예, 우리 변호사님 혹시 요코 이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예. 요코 이야기라고 그 일본 분이 쓴 거예요. 그 일본 작가가 가와시마 요코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쓴 이제 요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가 어떤 얘기냐면은 요코라는 아이가 제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가정에서 태어난 일본 아이입니다. 조선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쳐들어와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조선인들과 미국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쫓겨나는 그리고 갖은 역경 끝에 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완전히 거짓으로 점철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책이네. 중심으로 쓰여진 그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그들이 침략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요. 미국의 상당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역사 교재, 부교재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실제로 일본의 그런 한국의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것들을 그냥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일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장하는 근데 책이거든요. 미국 선생님들도 참 희한하네요. 자기네 나라를 그 비난한 그런 만화를 그렇게 교재로 선택해서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익힌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이율배반적인 거죠 사실은. 그 영화도 보셨죠? 그 뭐죠?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네. 그 영화 보면은 탐 크루즈가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쇼군인가요? 네. 그 사무라이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사무라이니까 그 사무라이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되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 모습이 되게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일본 그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개혁을 하고 미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전통을 지킬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해요. 되게 멋있게 묘사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소위 얘기하는 그 덴노 그 천황이었던 것이고요. 전혀 멋있지 않은 건데 하긴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는 미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들 보면 킬빌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일본을 상당히 미화해서 그 무사도 정신이 대단한 무슨 정의감이나 이런 거를 구현하는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원수를 못 갚은 거를 일본의 칼로 그 검법을 익혀서 갚는 그런 잔인한 영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상당히 일본을 그렇게 핫도리 한조. 찬양하듯 핫도그요? 그 칼 맞는 사람이 핫도리 한조라고 예. 그 유명한 검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 칼을 뭐 굉장히 미화시키고 네.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 요코 이야기라는 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시의 따님이죠. 네, 그러니까 김현주 양우조 씨? 선생님의 네. 손녀인 겁니다. 그 네. 김현주 선생님이 미국에서 현재 이제 그 한인학교 실리콘밸리 학교장을 지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퇴출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시 이야기를 미국 교육국에다가 이제 공식 도서로 지정해달라 이런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요코 이야기는 미국에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시 이야기는 좀 더 많이 읽고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만화를 이제 박건웅 씨가 그렸는데 이분도 또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만화 이렇게 네. 뭐 순정 만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분은 뭐 노근니 이야기, 뭐 빨치산 그러니까 관련한 현대사, 게 한국 현대사를 만화로 사대강 그려서 관련한 삽질의 시대 이런 만화도 그죠. 되게 왜 현대사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책으로 나와 있어도 읽지도 않고. 근데 만화는 그래도 접근성이 좀 쉬우니까 젊은이들도 읽고 그러는데 이 박건웅 만화가가 이 홍익대 회화과 나온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엘리트 같아요. 그리고 그 현대사를 만화로 그리는 작업을 했고 최근에는 또 뭐예요? 그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 문체부 장관상, 무슨 우리문화상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 특별전으로 이 제시 이야기 만화 특별전을 전시했어요. 그게 유튜브에도 지금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꼭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던 항일운동을 하시던 그 중국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요코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참고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 없는데 미국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인이 그 인디언 옛날 지금은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즈라고 공식 명칭이 됐지만은 막 인디언들이 쳐들어오고 막 자기들이 방어하고 막 그 인디언들 잔인하게 백인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백인들이 침략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디언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땅을 빼앗긴 것이고요. 네.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역전시키는. 그런 게 역사 왜곡이죠. 그러니까 요코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빨리 퇴출시켜야 될 그런 책인 것 같고 제시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 제시 이야기 만화가 불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네. 프랑스어로. 네, 불어로. 그래서 지금 가까운 책방 가면은 우바스 교수님 불어는 일본 말입니다. 프랑스어. 불란서가요 일본식 가짜표기거든요. 중국에서는 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파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 근데 이제 한자로 읽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버버. 그래서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예. 그쪽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웬스데이 대전은요 강신철 교수의 책 한 권 하실래요? 네, 일제 강점기 시절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양우조 최선화 부부의 육아 얘기를 그 박건웅 작가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죠. 만화 형태로 그려낸 그 제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사실 책 잘 안 읽어보셨고 또 처음 들어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일단은 이제 제시 이야기가 이제 어떤 독립운동가의 삶을 좀 하나에 또 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는 얘기는 한번 읽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끝으로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망명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기회가 없는데 그걸 아주 상세하게 얼마나 그 많은 고초를 겪고 또 그 외국에서 그 겪는 고통이 오죽했겠어요. 그 이민족 밑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잘 묘사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 선조들, 특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애환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기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전쟁 중에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현장들을 자세히 묘사를 해서 이걸 후세에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아마 그 김현주 씨, 그 한국 학교장을 한다고 하는 그 손녀도 이 엄마 아빠의 일기를 읽고 많은 거를 느끼고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 백성들이 그 겪는 어려움 이런 거를 부모로부터 배웠고 빨리 독립이 돼서 나라다운 나라를 돌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지금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한국 교포들을 위해서 한국 학교장, 거기 사실 한국 학교장이라는 게 급여도 없어요. 그냥 거의 봉사 활동이거든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이분들의 그 뜻이 그대로 손녀까지 전달이 됐다고 하는, 그래서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네, 느끼게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 그 못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편하게 얼마든지 더 안전한 곳에서 그런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오지에 가가지고 그 싸웠다고 하는 게 과연 동기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정의감에서 아니면 뭐 애국심에서. 근데 애국심이라는 게 사실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구한 말에 과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자기네 나라에,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 사랑이 있었을까? 그렇게 왕족도 그 자기네들 거기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싸우고 하던 그 시절에 그래도 국가라고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에서였을까? 그래서 그 왜 여기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윤봉길 의사가 그 홍구공원에서 그 포탄을 던지기 전에 김구 선생한테 시계를, 자기가 차던 시계가 훨씬 좋았대요. 근데 이거를 김구 선생한테 풀어주면서 시계를 바꿔 차자고. 근데 김구 선생 차고 있던 차는, 그러니까 저기 시계는 좀 싸구려 시계였나 봐. 그랬더니 왜 이 좋은 시계를 바꾸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시계를 앞으로 몇 시간밖에 못 찰 거다고. 그러니까 좋은 시계는 선생님이 차시는 게 좋겠다고 하고 가서 폭탄 투척하고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걸 보면은 그건 뭐 예수가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자기 희생 정신이라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들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은 그 피난 중에도 그냥 살아 있는 게 다행일 정도로 엄청나게 그 폭격을 받으면서 그냥 요행스럽게 이리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밤에도 공습을 당하고 이러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고귀한 인간의 그 정신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면들이 특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요, 여러분들 그 육아일기도 되지만 동시에 독립운동 하시던 그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삶을 좀 생생하게 또 그림까지 같이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신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시철 교수, 그리고 열심히 옆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도현 변호사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교양 쌓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